네, 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의 주제는 바로 이제 치아 건강인데요. 치아 건강은 우리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저작 능력, 저작 기능을 통해서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줘서 전신 건강과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궁금증 좀 미리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해소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치아 건강 관리법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공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치과 자체가 어른 물론이고요. 이제 어린이들도 좀 공포감을 갖게 하고 누구나 좀 쉽게 가기가 좀 어려운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이 질환이 좀 악화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치과 치료를 하면서 제가 실제 치료해 드린 분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4분 중에 1분, 25%가량이 치과 공포증 때문에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경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치과 공포증만 없어져도 사실은 치료비도 덜 들고 치료도 그만큼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치과 공포증을 없애는 방법을 살펴보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이 편안하면 치과 공포증은 사실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처음 치과 방문하셨을 때 치과 원장님이 세심한 검사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내가 이 치과에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는구나. 그리고 몇 번의 치료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내용을 인지하시게 되면 알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치과 공포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저희가 보통 치과 치료 자체가 마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마취에 있어서 보통은 주사기를 잇몸에 바로 놓고 쏘기 때문에 잇몸이 부풀어 오르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끔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감이 이제 계속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취에 있어서도 먼저 바르는 약으로 가볍게 피부 마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30초가 지난 후에 컴퓨터로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천천히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에 대한 공포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한 마음도 드리고 마취도 편안하게 해드렸는데 불구하고 과거에 치과에서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역치가 적으신 분들은 무조건 치과 가는 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면 치과 공포증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심한 배려나 어떤 충분한 설명 이런 하는 병원을 찾으시게 되고 또 정말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하는 병원을 만나시게 된다면 치과 공포증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환자들의 좀 부담, 공포심을 줄여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최근에는 이제 절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개하는 방법과 비절개하는 방법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즘 사실 치과에 가보시면 치과에 이렇게 광고 배너에 많은 원장님들이 우리는 무절개로 한다 이런 것을 많이 써놓으시는데 사실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어떤 종류를 쓰느냐는 요새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는 홀수, 어떤 회사는 짝수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해당하는 병원 원장님한테 아마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통해서 하실 때 보다 구체적으로 잇몸을 절개할 건지 아니면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해당이 됐을 때 구멍만 내서 펀칭해서 심을 수 있는지 요거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치과 공포증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동영상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잇몸을 절개하는 이유가 눈으로 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좋은 자리에 심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자리라고 확인이 됐을 때 홀 형성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를 지금처럼 심어드리는 거고, 아까 벌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가 미리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찾게 되면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펀칭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 부위를 심는 거죠. 그러면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꼬맬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한 수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개와 무절개 방식 네네. 저희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수술 방법에서 일단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 후의 결과도 좀 다를 네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치료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최소 6개, 많게는 10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네. 이 두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쪽 틀니가 말씀하실 때 자꾸 덜그락거리고 식사하실 때 혀 움직임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8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는데 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실이 보이실 겁니다. 네네. 절개하고 심은 경우고요. 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실이 안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색상도 좀 틀리기 때문에 이거 혹시 이게 한 3주나 한 달 아물어서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게 된다면 잇몸을 많이 째놨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죠. 그리고 잇몸뼈가 노출돼서 공기와 만나게 되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픔, 통증이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무절개로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출혈, 붓기, 통증이 감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절개로 하는 방법을 택해드리고 있는데 문제점은 적정 시기에 잘 오셨을 때 뼈의 두께나 충분했을 때 이런 무절개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넘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 보니 이런 무절개로 같은 조건일 때 해드렸을 때가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네. 조건만 된다면 무절개로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잇몸뼈 상태가 좋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까지 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치아라고 해서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네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도 이와 같이 무절개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틀니를 처음 장착하시면 처음에는 잇몸뼈가 이렇게 잘 맞습니다. 근데 꽉 무는 이 아구 힘 때문에 치아가 있을 때는 이 치아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만 네. 치아가 없으면 잇몸뼈가 이 힘을 다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뼈가 계속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시기 흡수되기는 됐지만 적당한 시기에만 오신다면 무절개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절개 없이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절개를 안 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그만큼 빨라지고 또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면 고정이 잘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 당일날 기둥을 연결하고 임시치아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틀니는 수술 당일날부터 더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면 68세에 고혈압을 갖고 계시는데 치아가 지금 하나도 없으시죠? 위아래 다 네네.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은 5년 전 63세 때 치아가 사고로 인해서 다 빼게 됐습니다. 아, 저런. 근데 네. 그 당시에 사실 적극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셨으면 됐는데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수술하는 과정을 본인이 직접은 못 봤지만 수술이 끝나고 만났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해서 나 이만큼 부었어. 오늘 친구랑 같이 밥 못 먹어. 너무 힘들어. 이런 어떤 간접 공포 때문에 이분이 틀니를 하셨던 거고, 틀니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게 잘 맞지만 5년간 쓰시다 보니까 이제 덜그닥 움직여서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 제가 100세 시대거든요. 68세면 앞으로 30년 이상을 사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틀니를 만들어 드려서 계속 쓰신다면 이분께서는 드시는 음식 종류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쵸.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면 100세 시대의 건강법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한사코 틀니를 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무절개 수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고 네.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경우죠.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 지금 하시면 무절개가 가능한데 앞으로 틀니를 다시 하시고 1, 2년 쓰시다 보면 뼈가 너무 흡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절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무절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더니 나 혈압 있어서요. 제가 임플란트 생각만 해도 아마 혈압재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수면 방식을 또 소개드렸고 그래서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가 이제 100세 시대의 중요성 30년 이상 정말 잘 드셔야 건강하다는 거 이런 어떤 강조하는 바람에 반신반의 하시면서 결국 수락하셨고 이분의 경우 이 지금 실자국이 없죠. 그러네요. 요 맨 아래 네. 보면 16개의 임플란트가 다 심겨졌죠. 이분의 경우 사실은 윗턱만 아니면 아래턱만 8개 심고 1, 2주 후에 다른 쪽을 또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해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무절개 방식으로 이렇게 16개를 해드렸고 이분한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깨웠습니다. 수술 끝나고. 그래서 선생님 그랬더니 일어나시면서 저를 탁 쳐다보시고 왜 아직도 수술을 그래서 지금 다 끝났고요. 내려가셔서 그 네. 사진만 찍으시면 됩니다. 혹시 확인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조금 더 할 거지만 95%는 끝났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 정도였으면 차라리 5년 전에 할 걸. 그래서 아주 후회를 하시고 6개월마다 오시면 가끔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 얼굴 모양이 변화해서 오셔서 혹시 친구분이나 아니면 뭐 동생 그래서 이분의 경우 이제 잘 드시기 때문에 볼살도 좀 붓고 그래서 마치 동생이나 오시지 않았나. 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무절개 방식으로 이제 당일에 임시치아까지 완성을 했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할 때 뭐 통증, 뭐 두려움 이런 것도 크지만 사실 또 치료 기간이 워낙에 네네. 오래 걸린다라고 좀 알고 있어서 더 주저하게 되거든요. 네.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하세요. 어제도 사실은 먼 거리를 부부분이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아를 빼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 뺀 시기에서 저희가 2주 이내에만 오시면 바로 심을 수가 있는데 제일 애매한 게 이 몸 자체가 2주에서 4주 사이에 자발적으로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빼고 한 달 전후 했을 때는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과거에처럼 이를 빼고 나서 치과를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임플란트를 심을 근처 병원에서 먼저 빼면서 심을 수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요 빨간 부위가 있는데 어느 부위냐면 요 안쪽 위턱 어금니 부위입니다. 이 빈 공간이 있는데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뼈 자체가 이 빈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턱뼈는 그만큼 양이 많은 거고요. 이 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턱뼈는 적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계신 건데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고 이 빨간색 선의 나중에 필요하면 톡톡 쳐서 뼈 이식을 해주면 이게 상악동 거상술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질문 주신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과 빼면서 동시에 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4개의 치아를 갖다가 빼고 4개월이 지났을 때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물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임플란트 심기 위한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막이 올라간 지점에 임플란트 뼈를 심기 위한 뼈를 넣고 10개월이 됐을 때 지금처럼 뿌리 부위가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지기까지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치과도 여러 차례 다니셨던 거죠.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보시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빼고 당일날 바로 상악동 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톡톡톡톡 쳐주면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4개월째 했던 뼈 이식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 네. 처음에 컴퓨터에서 임플란트가 좋은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뿌리 부위를 이렇게 심게 되면 치아 뽑은 당일날 임플란트 뿌리까지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장점이 10달 걸릴 기간이 당일 하루에 끝날 수 있다는 거고 상악동 거상술이나 이런 어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잇몸을 3번 이상 째게 되는데 이 3번의 수술이 한 번으로 줄을 수 있다는 거고 기간, 내원 횟수, 시기가 그만큼 준다면 공포증도 사라지고 요새 다들 바쁘신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계획하실 때 근처에 꼭 빼기 전에 수술할 병원에서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 이제 뭐 상담을 받으러 가시지 마시고 일단은 네네. 발치하기 전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 네네. 주셨고요. 발치 후에 즉시 식립하는 경우는 이제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네, 꼭 맞습니다. 명심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시간적인 부담까지 줄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69세 여성분이네요. 네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이셨고요.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빨간 선이 앞에서 보셨던 상악동이고요. 네. 녹색 선이 상단에 있는 부위가 이분이 처음 건강할 때 갖고 있던 뼈 상태고 파란 선이 지금 보시는 실제 뼈가 녹아서 이 파란 선까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갖다가 잘 보시게 되면 1.6mm 정도 뼈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안 좋은 뼈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튼튼한 뼈 상태가 1.5mm만 있어도 지금 이 두 번째 사진이 실제적으로 10달 만에 이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를 빼면서 1.5mm라도 튼튼한 뼈가 됐다면 사실은 당일날 이런 결과물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1.5mm의 뼈라도 모의 수술을 해서 보니까 충분히 고정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10달 걸린 게 아니고 하루에 이런 상태의 임플란트 뿌리까지 상악동 거상도 하고 심게 된 이런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달의 시간이 하루도 줄은 거고 네. 7, 8번의 내원의 수가 한 번으로 준 거고 수술을 상악동 거상하고 뿌리 심고 할 때 잇몸을 또 째고 마취하고 하는 과정이 한 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아주 해피한 좋은 수술 상황이 됐던 거죠. 네. 하지만 1.5mm의 이 뼈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0달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치아를 빼기 전에 좀 임플란트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직수식립 임플란트가 가능했던 치료 사례 하나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치아 상실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하단에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일단 뼈가 좀 부족하면 예. 시술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사실은 제가 방송 나오기 바로 전에도 뼈가 너무 없고 약하셔서 근데 나이는 이제 58세밖에 안 되신 분.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 잘못 알고 있는 진실이 뭐냐면 뼈가 약하면 임플란트는 못 심는다. 근데 아닙니다. 뼈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기간이 좀 더 걸리고 수술 방법 자체가 무절개가 아닌 절개 방식으로 돼서 그런 거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임플란트 때문에 질문받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혹시 원장님 이 수술 끝나고 제가 이 임플란트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가끔은 전화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근처 병원에서 뼈가 없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세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뼈가 없어도 100%는 아니지만 99% 가까이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양쪽으로 뼈를 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 쪽과 뺨 쪽으로 뼈를 벌려주는데 문제는 위에만 벌어지고 밑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은 홀을 내고 톱니 바퀴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벌려주고 일정 스트레스가 가서 밑에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좀 더 넓은 홀을 형성하고 그 홀과 홀을 이용해서 천천히 벌려주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잘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만 지점 뼈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가운데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위만 뼈 이식을 하면 안전하게 끝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폭이 부족한데 밑에 부위가 벌어지면 실패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뺨 쪽을 치우쳐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혀 쪽 뼈는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뺨 쪽은 임플란트가 지금 들어가서 보면 노출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심게 된다면 폭이 아무리 좁아도 가운데에서 벌리든 약간 뺨 쪽으로 벌리든 이 두 가지의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뼈가 부족한 경우에 길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치아까지는 신경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신경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에는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래에 똑같이 수술을 하는데 길이가 짧으니까 지금 임플란트 뿌리 부위가 많이 노출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위에 쪽에를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수술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뼈가 부족해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수술법 중에 한 가지로만 가능할 수가 있고, 더 안 좋으신 분들은 길이와 폭을 조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동영상을 같이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뼈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고요.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씩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55세에 3년 전에 굉장히 빠른 나이죠. 암 수술을 하신 것 때문에 암 수술을 받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완전히 종결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치과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3년 전에 수술하시고 6개월 가까이 치료 기간 항암 치료 있으셨고 그 6개월,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 어금니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셨고, 이 하단 부위를 보시면 굉장히 잇몸이 좁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 신경선까지의 거리도 부족하고 폭도 부족해서 이분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첫 번째와 세 번째 동영상을 혼합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밥으로 표시가 나고 있죠. 네, 봉합을 했네요.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 사항은 일주일 후에 실밥을 제가 끓일 때 이 실밥이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있으면 수명은 더 길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벌어져서 오시게 되면 수명은 약간 짧아질 수는 있지만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100세 시대에 사실은 2년 전에 계속 부분 틀니를 끼셨던 이유가 가는 데마다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하기가 힘들거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용기를 내셔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6개월마다 검사하실 때 이분도 얼굴이 약간 살이 붙으셔서 제가 동생분이 가끔 오시는 걸로 착각을 하신 네.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시고, 이분은 더더군다나 암으로부터 몇 달에 한 번씩 사진 찍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근데 틀니를 장착하신 것보다는 이런 임플란트를 해서 꼭꼭 뭐든지 다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앞으로의 예후에 있어서도 아마 상당히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람을 가지고 치료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하나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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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전화 연결이 잘 되셨고요. 아마 조금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인데요. 네, 네, 70이시고요. 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4년 조금 됐는가 그 정도 됐거든요. 네네. 임플란트를 3개를 했어요. 원칙은 4개를 했는데 앞니 하나 하고 네. 위에 어금니 3개를 했고 네. 어금니 여기 사랑니 옆에 그 3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자꾸만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 조금씩 아프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도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음식물이 끼어서 그런가 냄새가 나고 약간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그냥 청소만 해주고 저기 오고 있는데 그래도 막 계속 아픈 거예요. 냄새가 나고.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가서 네. 다시 한번 내가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네, 아니에요. 네, 네.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빼니까 가운데치가 염증이 생겼어요. 3개 하는 게. 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 뺐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심어준다고 했는데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12월 달에 그걸 뺐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5월 달에 갔어요. 5월 달에 이제 지금 5달 갔는데. 되신 거네요. 네. 네, 네, 네. 그래갖고 갔는데 저기 그냥 심지 말고 네. 보조 치아만 그냥 끼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보조 치아만 그래서 보조 치아를 그 본을 뜨고 왔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려니 그래가지고 네. 배치도 조금 치과 가서 저기 하고 싶은데 이제 무서워서 진짜 못 와봤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아, 경우는? 제가 저기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네네. 혹시 빼시고 나서 네. 3개 중에서 양쪽 2개 가지고 2개는 드시거나 놔뒀어요. 네? 2개는 그대로 있어요. 예, 그걸로 이렇게 진지 드시고 하는데 불편감은 없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임시 치아만 네. 보조치만 그대로 끼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수술은 하지 말고요. 아, 왜 그거를 여쭤봤냐면은요. 네네. 만약에 지금 3개 중에서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네네. 양쪽에 이 2개를 이용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릿지 형태도 만드는 건 지장은 없으세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 그 해당 병원에서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4년 만에 5년 만에 하나가 문제가 되셨다는 거는 양쪽 임플란트도 앞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 이제 네. 처음에 심을 때부터 그렇게 냄새가 나요. 아, 예. 처음에 그 심을 때부터 냄새가 6개월에 나고. 한 번씩은 병원에 꼭 가셨었나요? 네, 갔죠. 네.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임플란트에서 전혀 냄새는 안 나고 그 네. 냄새 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어머님 저기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요 양쪽 끝에 2개를 연결해서 일단 3개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그 뺀 자리에 아마 그 원장님께서 뼈를 잘 넣어줬다면 정말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뼈를 안 넣어놓은 상황이라면 그 부위에 사실은 뼈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이를 브릿지로 양쪽을 걸어서 수술 없이 하시는 거는 큰 상관은 없고요. 단 앞으로는 6개월이 꼭 아니시더라도 입에서 냄새 나는 거 말고 뭔가 드시거나 칫솔질을 하는데 임플란트 쪽에서 피가 나게 되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든 피가 나서 오셨을 때 측정을 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진을 찍어서 남아있는 임플란트 뿌리가 박혀있는 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정리해드리면 양쪽 문제없이 있다면 그 치아를 걸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건 지장 없다. 단 그 사이 부위, 빠진 부위를 나중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또 임플란트를 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수복하면 좋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만 좀 천천히 해도 좋다 하면은 사실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100점, 나머지 양쪽 걸어서 하는 게 95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제 가장 좀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들 네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중에서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정말 이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20년 넘게 임플란트를 수술하다가 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수술 받는 분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65세 넘으신 분들이 사실 한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난 16년, 17년, 18년 이 3개년을 통계를 내보면 놀라운 사실이 45%가량이 60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84세나 90세에도 현재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치아가 잘 만들어져서 꼭꼭 음식물을 씹었을 때 영양분 섭취가 잘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3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틀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보시면 저희가 보통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 이 단추끼리 이렇게 맞물리듯이 네. 똑딱이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완전 틀리지만 지금 같은 색깔끼리 꽉 하고 물리게 되면 네. 완전 틀리돼도 훨씬 편한 상태의 완전 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더 투자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이 신경선에 의해서 아무리 뼈가 녹았어도 이 앞니 쪽에는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개 정도 치아를 아예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완전 틀니는 부분 틀니로 바뀌게 되니까 틀니 크기가 줄어든 만큼 진지 드시는 건 그만큼 편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사실 맞는 방법은 최소 6개, 많게는 10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될 수 있으면 당일날 기둥까지 연결하고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리게 되면 훨씬 더 생활은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2개를 심어서 똑딱이 단추도 좀 더 편해질 거냐, 이 앞니라도 고정시켜서 완전 틀니를 부분 틀니로 갈 거냐, 네. 요것처럼 틀니 없이 넣었다 뺐다 불편감 없고 뭐든지 잘 드실 수 있는 고정식으로 임플란트를 갈 건지 이런 상황들을 잘 상의하시고 현명한 행복한 노후가 되면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니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 완전 틀니를 착용했다가 네네. 임플란트 틀니로 바뀌면서 좀 예후가 좋았던 수술 사례 있으시면 네네.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실제적으로 앞에 동영상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2개의 똑딱이 단추가 되면 틀니가 일단은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음식 드시는 가지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저작 효율을 봤을 때는 자연치만은 못하지만 완전 틀니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요 2번째 상황은 이 앞니라도 고정이 돼 있으면 틀니 자체가 훨씬 적어지니까 더 편안해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장점을 또 말씀하시냐면 틀니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무실 때 빼놓고 주무시는 걸 권유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주무시는데 초인종을 누르거나 급박하게 밖에 나가셔야 될 때 틀니 경우에는 다 빠져 있는 상태지만 앞니가 이렇게라도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사례분도 계셨고요. 실제적으로는 절개를 하든 무절개로 하든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심어서 당일날 가능하다면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장착하셔서 일단은 틀니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어느 모임 장소에 가셔서 음식물이 낀 것 때문에 화장실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척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훨씬 100세 시대에 맞는 어떤 생활 건강법이 아닐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고정식의 어떤 임플란트를 통해서
틀니도부터 좀 벗어나는 게 좋고, 윗턱과 아래턱이 완전 틀리다면 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아래턱이라도 고정식으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뼈를 이식하고 또 뭐 안전 틀니,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 틀니 이런 다양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냥 일반인들도 사실 임플란트 치료를 네네. 받기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네. 뭐 더군다나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체력도 약하시고 그래서 네.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네.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 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좀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통해서 보시면 84세이시고 당뇨 고혈압을 앓고 계시고, 요 빨간 동그라미 친 곳이 불행히도 점심 진지 드시다가 부러져서 보철물 상태였는데 뿌리만 있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치과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원장님 나는 임플란트 안 해요. 이 부분 틀니도 이쪽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표현을 하셨던 분. 이분의 사연은 뭐냐면 이 파란 동그라미 친 부위 임플란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으신데, 이분이 5년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갖다가 바로 못 심었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한이라고 4개월을 기다리셨고, 네. 또 6개월을 더 기다려서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지고, 그로부터 이 머리 부위가 만들어져서 진지 드시기까지는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나 지금 갑자기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요 치아 또 빼고 1년 이상 1년 6개월 가까이 걸리게 되면 내 나이가 87세도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 임플란트 못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아를 뺀다고 틀니도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빼고 잇몸이 아물 때까지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4주, 6주 기다려서 뭔가 잘 만들어 드리는 과정까지 최소 어차피 3개월 가까이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두 번째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당일날 이를 빼면서 바로 상악동 거상하고 임플란트 뿌리 심고 4개월 뒤에 이런 아주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꼭 부탁을 하세요. 6개월마다 오시면 원장님 틀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잘 말씀드려서 저처럼 이렇게 빠른 수술법에 의해서 기간 줄일 수 있는 걸 말씀드려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하시는 사례분이 네.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저희가 하나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에 윗턱, 아래턱을 이제 동시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도 이렇게 기존에 남아있는 뼈 상태에 따라서 수술 횟수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사례 통해서 말씀드리면 63세에 고혈압과 당뇨도 앓고 계신 분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친 3개 치아가 있는데 이분이 치과에 계속 안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쪽 부위에 임플란트를 상악동 거상을 해서 10달 걸쳐서 심고 1년이 넘었을 때 임플란트를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이제 끔찍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 친 3개 치아가 안 좋은데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요런 15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다 심어드렸는데, 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과거 제가 20년 전을 생각하면 이 한쪽 부위만 먼저 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반대쪽이나 대각선을 심습니다. 그리고 또 1, 2주 지나서 한쪽, 이렇게 4군데를 다 심는데도 사실은 문제점이 한 달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기실에서 수술 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만나면
한 두세 번째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오늘 수술 안 하시고 연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수면 방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때 내일 가면 내가 또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어떤 경험 때문에 이분이 너무 긴장하셔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얼굴이 창백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더 편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번에 다 수술하자. 근데 한쪽만 해도 이분들이 힘들어 하는데 한 번에 이걸 다 하면 너무 힘드시지 않아? 자면서 수술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면 방식과 한 번에 동시에 하는 방법. 그리고 이왕이면 이를 빼면서 그날 심어주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치과 의사로서 좀 보람을 느끼면서 이분들한테 찾아오신 분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사례분도 치아를 뽑기까지도 망설였던 분을 주무시는 동안에 15개의 임플란트를 다 심어드렸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는 지금 잘 쓰시고 계시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는데 이분한테도 그렇고 방송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꼭 부탁드리는 거는 네네. 임플란트 하시고 6개월에 한 번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1년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사진도 찍어봐서 이분의 뼈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도 봐야 되고요. 네. 하지만 본인들께서 해주실 일은 컨디션이 좋은데도 잇몸에서 양치질 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건드러짐에 의해서 피가 난다면 그때 빨리 오셔야만 치과에서 뭔가 조처를 해주고 수명을 좀 더 임플란트를 오래 쓰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전제가 아스피린 종류까지는 당일날 수술하는 경우가 요새 많이 있는데 와파린이나 피 흐름이 너무 안 되는 이런 약들은 사전에 반드시 원장님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이틀 또는 5일 정도 미리 끊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나머지 약은 좀 다 드시고 오시고 그리고 혹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사전에 병원에 좀 전화를 하셔서라도 내가 골다공증 약으로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주시면 그 약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도 되는 약인지 아니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끊고 시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미리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결정되거나 상담을 하기 원하는 그런 병원에 가시기 전에는 본인들이 드시는 약 정보를 충분히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요즘은 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약을 처방을 드렸을 때 약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약은 좀 다 드시고 네. 6개월에 한 번은 좀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고 다시 네. 한번 장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공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